요즘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의미심장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가 23년 동안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하고 데이터를 딱 결합해서 그 속뜻을 제대로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땅야와 세종시 부동산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전국적으로 거의 보합세잖아요. 그런데 유독 세종시의 데이터만 방향이 강하게 위로 틀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 할 게 바로 그 점이겠네요. 이 움직임이 정말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오르는 건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신호들을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인 관점을 찾아드리는 게 오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첫머리에 딱 나오는 숫자죠.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이게 한 주 만에 0.07포인트가 올랐어요. 0.07%요? 네, 이게 5대 광역시나 다른 지방의 전체 평균을 보면 0.03포인트거든요. 아, 그럼 딱 2배가 넘는 수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0.07%라는 숫자만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이 뭐 꿈틀거린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시장 전체를 이끄는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성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숫자 자체는 작죠. 저도 만약에 이 데이터 딱 하나만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료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이 매매가 상승은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더라고요. 우와, 빙산의 일각이요? 네,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0.23%던데요. 네, 무려 0.23%입니다. 이게 같은 기간에 전국의 평균이 0.09%였으니까요. 거의 3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전국 1위의 수치입니다. 제가 23년간 이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거든요. 궁금한데요? 그게 뭔데요? 전세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 네. 왜냐하면 투기 수요가 섞일 수 있는 매매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세는 정말 내가 거기에 살아야 하는 그 실수요의 힘이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전세 수요라는 건 내가 이 동네의 교육, 교통, 편의시설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만큼의 돈을 내겠다 하는 일종의 가치평가 결과물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0.23%라는 숫자는 지금 세종시의 특정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공급되는 집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왜 하필 지금 세종의 전세 시장이 이렇게 들끓는 걸까?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가 보면 저절로 매매 시장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답을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면 크게 2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꾸준한 인구 유입이겠죠. 행정수도라는 특성상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되면서 들어오는 공무원 종사자분들 이런 이주 수요는
다른 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세종시만의 그냥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뭐랄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딱 언급된 나성동, 다정동, 도담동 같은 곳들은 이런 특정 지역의 전세가 강세를 보이는 걸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 바로 선호 지역의 매물 부족 현상입니다. 아, 매물 부족이요? 네, 이제 몇 년 살아본 사람들은 세종시에서 여기가 진짜 살기 좋더라 하고 검증을 끝낸 동네이거든요. 결국 그 행정수도라는 큰 틀 안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직장, 접근성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실거주 가치에 따라서 수요가 확 몰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세롬동은 학원가가 잘 되어 있고 보람동은 시청에 가깝고 이런 입지적 강점이 있는 곳부터 전세 매물이 싹 마르면서 살고 싶은데 들어갈 집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정확해요. 이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커다란 저수지에 여러 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공무원의 이주 수요나 교육의 이주 수요라든가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수지의 수위가 전세가가 아주 가파르게 차오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이 떠오르겠죠. 아, 그 배가 바로 매매 가격이군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 갭 투자가 쉬워져서 매매가가 오른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럼요. 더 중요한 건 실수요자들의 심리 변화예요. 심리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8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4억일 때, 에이, 그냥 전세 살지 뭐 하던 사람들도 전세가가 6억까지 올라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차피 6억이나 내 보증금이 묶일 바에는 대출을 2억 더 받아서 아예 내 집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지고 이러니까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투기 수요가 아닌 단단한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투기 세력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매수자로 바뀌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가격 정상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게 그냥 가격이 오른다는 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이 정상화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세종시가 겪었던 지난 몇 년을 꼭 돌아봐야 해요. 전국에서 진짜 정말 손꼽힐 만큼 깊은 가격 조정을 겪었잖아요. 제가 21년도 하반기에 현장에서 봤던 그 서늘했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로 데이터는 격세지감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가격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은 꺼졌던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떨어졌던 가격이 본래의 그 내재 가치를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한꺼번에 오르는 묻지마 상승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나성동, 세롬동, 보람동 같이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주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준신축 단지들, 이런 곳들부터 저가 매물이 싹 소진되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회복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를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는 그동안 공급 과잉 우려가 항상 따라다녔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아무리 실수요 기반이라고 해도
앞으로 예정된 신규 입주 물량이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네.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제로 공급 물량은 시장의 상승 에너지를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선별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급의 영향도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 양지 바른 곳부터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가 세종시 전체에 봄이 오는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그 양지 바른 곳의 온기까지 빼앗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왕이면 검증된 곳으로 가자는 심리가 더 강해져요. 선호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다는 거네요. 결국 세종시가 오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군요. 정확히는 세종시 내에 일부 선호 지역이 탄탄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재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세종시가 회복세구나,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이라는 질문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세종시 시장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도 있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는 딱 3가지예요. 첫째, 여기가 과연 양지 바른 곳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즉, 정주 요건이 검증된 생활권인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명확한 곳인지를 봐야 안다는 거죠. 자료에서 나온 나성, 세롬, 보람, 다정, 도담 같은 곳들은 그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전세 시장이겠네요. 맞습니다. 마음에 드는 단지를 정했다면 매매 호가만 보지 마시고 세종 몽땅 부동산에 꼭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전세 매물 상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전세 매물이 귀하고 대기 수요가 줄을 서 있다는 답을 듣는다면 그 지역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즉,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단기간에 얼마를 벌었는가가 그런 기대감보다는요, 이 지역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긴 호흡의 정상화 과정에 내가 동참을 한다, 이러한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포될 실제 거래량의 데이터, 그리고 전세 수급 지표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 흐름의 강도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오늘도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세종시 시장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세종시는 지금 탄탄한 전세 실수요가 매매 시장의 선별적 정상화를 이끌고 있는 변화에 초입에 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거기서 초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있지만 중요한 방향 전환이 시작됐다는 의미니까요. 듣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실수요 주도 선별적 회복이라는 세종시의 모델이요. 이게 혹시 앞으로 금리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을 가진 세종시만의 이야기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그 흐름을 읽어내는데 자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땅야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세종시에 대한 시장의 현황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땅이야 고생했어.